50대 이후에는 새로운 대출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대출이든 갑작스러운 자금 문제가 원인이든 이 선택이 노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고정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나이에 신규 대출은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상이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와 대출 없이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도 더 나은 재정 계획을 세우고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50대 이후 신규 대출이 위험한 이유. 고정소득 감소 은퇴 이후 대출 상환 부담. 50대 이후에는 고정소득이 감소하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시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대출 상환 능력이 줄어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연금 외에는 새로운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출은 이자를 포함해 상환 금액이 늘어나므로 노후의 생활비와 충돌해 재정적 압박을 가중시킵니다.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상환이 가능할 것 같아 보여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빚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안정적인 소득 없이 대출을 선택하는 것은 재정적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건강 문제와 예기치 못한 비용 증가 가능성. 50대 이후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리고 요양 비용 등은 대출 상환과 동시에 부담되며 노후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의료비는 계획 없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재정 상황을 심각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모님이 재정적 자립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에 경제적 불안까지 더해지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부담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 구조. 대출을 받을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가 함께 따라옵니다.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금융기관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자가 쌓이고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재정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게다가 만약 상환이 늦어질 경우 연체료까지 더해져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받으면 노후의 재정을 망칠 위험이 큽니다. 2. 신규 대출 후 노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은퇴 후 상환 실패로 인한 재산 압류 위험. 50대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은 뒤 상환에 실패하면 노후 자산을 지키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압류되면 주거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새로운 소득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제한적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더욱 큰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상환 실패는 단순히 빚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노후를 전반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한 추가 대출로 이어지는 악순환. 한번 대출을 받으면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대출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특히 상환 금액이 부족하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또 다른 대출을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상환 압박으로 인해 삶의 질이 점점 더 떨어지게 만듭니다. 추가 대출은 단기적인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결국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깨지고 대출로 인해 평생 동안 빚에 묶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빚 문제로 인한 신뢰 상실. 대출로 인한 경제적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대출로 인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하거나 상환 책임이 자녀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빚 문제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가족 간의 신뢰가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돕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빚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50대 이후 대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 대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찾기. 대출을 받기 전에 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보유한 자산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여유 자산을 활용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지출 항목을 재정비하고 추가 수입을 창출할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자녀나 가족과 재정 문제를 상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모든 대안을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가능성 면밀히 점검. 50대 이후 대출을 고민할 때는 자신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고 대출 상환 금액이 이 소득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나 부동산 임대 소득처럼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이 생활비를 압박하게 되면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 커지기 때문에 상환 가능성을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상환 계획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노후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의 중요성. 대출을 고민하기 전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노후에는 의료비, 생활비, 주거비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모든 재정 결정을 할 때 10년, 20년 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자산을 분석하고 재정적으로 안전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출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4. 대출 대신 노후를 위한 재정 관리 방법. 소비 절약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집중. 대출 없이 재정을 관리하려면 먼저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외식, 고가의 취미 활동,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등은 지출 목록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입니다.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가계부를 작성해 지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보세요. 절약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대출 없이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소득 보충 작은 규모의 일자리나 부업 찾기. 50대 이후에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해 가능한 부업이나 시간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강의, 컨설팅, 프리랜서 업무 또는 간단한 파트타임 일자리를 통해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활력도 함께 가져다 줍니다. 소득 보충을 통해 대출의 필요성을 줄이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리밸런싱. 기존 자산을 활용한 현금 흐름 개선. 보유한 자산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자산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낮은 자산을 정리하거나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을 매각해 더 유동적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활용한 임대나 투자 방안을 찾아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대출 없이도 경제적 여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신규 대출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노하우. 대출 상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금융기관에서는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저금리나 쉽고 빠른 승인 같은 문구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런 광고 뒤에는 숨겨진 비용과 복잡한 상환 조건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장기적으로 이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반드시 계산해 보세요. 단기적인 유혹에 빠져 대출을 선택하는 것은 노후 재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을 냉정히 평가하고 광고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정 상담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신중한 결정 내리기.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정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고 재정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금융 상품의 조건을 이해하기 어렵거나 대출이 정말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의 재정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장기적으로 빚 없이 사는 삶의 중요성 인식하기. 대출은 단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빚 없는 안정적인 재정 상태가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빚 없이 살기 위해 소득과 소비를 균형 있게 유지하고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빚이 없는 삶은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정신적 평온도 가져다 줍니다. 장기적으로 빚 없이 사는 삶의 가치를 인식하고 대출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50대 이후에는 경제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규 대출은 이를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 대출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빚 없이 살 수 있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더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해요. 여러분, 70대가 되면 갑자기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50대, 60대 때까지만 해도 활기차던 사람이 70대가 되면 갑자기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 때문일까요? 사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오늘은 70대가 되면 걸음걸이가 왜 바뀌는지 그 이유와 해결법 6가지를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젊을 때보다 보폭이 많이 줄어듭니다. 보폭이 줄면 당연히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보폭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서 다리를 넓게 내딛기가 힘들어집니다. 또한 발목과 무릎의 관절이 굳으면서 자연스럽게 걸음폭이 좁아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운동이 부족하면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일상에서 걷기 같은 활동을 적게 하면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면 균형 잡기가 어려워 넘어질 위험도 높아집니다. 균형을 잡으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폭도 작아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뇌에서 근육으로 전달되는 신호도 약해집니다. 뇌가 발을 앞으로 내디디라고 명령해도 근육이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이 느려지고 보폭도 짧아집니다. 70대 이후 보폭이 줄어드는 것을 그냥 놔두면 움직이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라도 걷는 습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근육을 관리하면 충분히 다시 보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구부정하면 몸의 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허리와 등의 근육이 약해져서입니다. 허리 근육이 약해지면 허리를 곧게 펴고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자연히 등이 굽고 시선도 바닥을 보게 됩니다. 등이 굽은 상태로 오래 걸으면 목과 어깨 근육까지 쉽게 뭉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이 더 굳어지고 자세가 점점 더 나빠집니다.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시간이 많으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집니다. 자세가 나빠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골밀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70대가 되면 뼈가 약해지면서 척추도 쉽게 휘게 됩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폐와 심장에도 부담이 되어 피로감을 더 쉽게 느끼게 됩니다. 자세가 구부정해지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정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매일 허리를 펴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자세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꾸준히 해도 한 달 뒤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바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균형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균형을 잡는 감각기관이 약해져 몸을 지탱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걸을 때 불안정한 느낌이 들고 넘어질까봐 걱정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귀 안의 전정기관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정기관은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기관이 약해지면 걷다가 방향을 갑자기 바꾸거나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의 신경이 둔해지면 바닥을 밟는 느낌이 약해져 걷는 자세가 불안정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70대가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한번 넘어지면 더 겁이 나서 걷기를 꺼리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다시 높이는 방법은 꾸준한 걷기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면 전정기관과 발바닥 감각이 다시 살아납니다. 매일 10분에서 20분만 걷기 운동을 해도 균형 감각이 크게 좋아집니다. 걷기뿐 아니라 한쪽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운동도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부터 균형 감각 운동을 시작하면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70대가 되면 다리 근육이 빨리 굳어서 걷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한 다리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의자에 앉아 다리를 앞으로 쭉 펴고 발끝을 당기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다리 뒤쪽 근육이 시원해지고 걷기가 쉬워집니다. 누워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도 좋은 방법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올려 무릎을 쭉 펴고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스트레칭은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동시에 풀어줍니다. 또한 벽을 짚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도 다리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5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다리 힘이 좋아져 걷기도 편해집니다. 70대에 다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보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동작부터 시작해 점점 강도를 늘리면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줄어듭니다. 매일 꾸준히 스트레칭하면 걷는 것이 훨씬 가벼워지고 일상생활도 편해집니다. 지금 바로 의자에서 다리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굽어 걸음걸이가 구부정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리가 굽으면 걷기도 불편하고 통증도 쉽게 생깁니다. 허리를 펴주는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만 꾸준히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서서 양손을 깍지 끼고 머리 위로 쭉 올리는 동작입니다. 이 자세로 천천히 허리를 펴고 5초 정도 유지한 후 팔을 내려줍니다. 이 동작을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허리가 점점 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허리 스트레칭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곧게 세우고 가슴을 앞으로 내미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리를 펴주는 동시에 척추를 튼튼하게 합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하면 허리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누워서 허리를 펴주는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가슴 쪽으로 당기면 허리 근육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이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하면 허리 통증 완화에도 좋습니다. 허리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져 걷기도 편안해집니다. 지금부터 하루 10분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으로 걸음걸이를 바꿔보세요. 자세가 구부정하면 걸을 때 균형 잡기가 어렵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가슴 근육이 짧아지고 등 근육이 약해져서 나타납니다. 이런 자세를 바로잡으려면 간단한 등 근육 운동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벽에 등을 대고 서서 팔을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하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등과 어깨 근육을 활성화해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좋아집니다. 하루 10번 정도 반복하면 일주일 뒤부터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양팔을 뒤로 천천히 뻗어주는 동작도 좋습니다. 이 동작을 하면 가슴이 펴지고 등 근육이 강화됩니다. 구부정한 자세는 꾸준한 습관만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런 운동을 하면 자세가 바로 잡히고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등 근육을 강화하면 자연히 허리에도 힘이 들어가 몸이 곧게 서게 됩니다. 등 근육이 좋아지면 목과 어깨의 통증도 크게 줄어듭니다. 오늘부터 벽을 활용해 등 근육 운동을 해보세요. 하루 조금씩 하면 몇 주 안에 자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간단한 운동으로 더 당당하고 건강한 걸음걸이를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에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몸이 힘을 잃어 쉽게 피로해집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아침 식사에 달걀을 먹는 겁니다. 달걀은 하루 단백질 필요량을 쉽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에서 2개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두부를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부는 근육 유지에 좋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쉬워 70대가 먹기 좋은 식품입니다. 매 끼니마다 고기나 생선을 먹기 어려우면 두부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간식으로 견과류를 챙겨 먹는 것도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견과류는 식물성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근육에 매우 좋습니다. 하루에 아몬드 10개 정도를 꾸준히 먹으면 근육이 탄탄해지는데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너무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근육에 좋지 않습니다. 염분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은 근육을 빠르게 줄어들게 합니다. 오늘부터 단백질을 잘 챙겨 먹는 습관으로 근육을 지켜보세요. 70대에도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걷기가 쉬워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하지만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히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 중 하나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하루에 10번에서 20번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운동은 하체 근육을 키워서 걷는 속도와 보폭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벽을 잡고 발 뒤꿈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단련해 걷기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줍니다. 벽을 이용한 푸시업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몸을 밀었다 당겼다 하면 팔과 가슴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하루 10번 정도만 꾸준히 하면 상체 근육도 쉽게 유지됩니다. 집에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면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근육에 힘이 생기고 걷는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집에서 10번씩만 따라 해보세요. 근육이 강해지면 걸음걸이가 놀랍게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키우려면 힘든 운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걷기만 꾸준히 해도 근육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시간을 하루에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만 걸어도 근육이 유지되고 보폭도 넓어집니다. 걸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보폭을 조금씩 크게 걷는 것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보폭을 늘리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집니다. 걷는 속도는 빠르게 걷기보다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게 더 좋습니다. 걸을 때는 항상 허리를 곧게 펴고 걷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허리를 펴고 걸으면 허리 근육까지 좋아져 몸 전체의 균형도 좋아집니다. 매일 걸으면 혈액순환도 잘 돼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도 높아집니다. 일주일만 걸어도 다리에 힘이 생기고 보폭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렵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매일 10분씩만 꾸준히 하면 근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걷기 습관을 꾸준히 가지면 몸이 훨씬 젊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걸으면서 근력을 관리해 보세요. 70대가 되면 관절이 약해지면서 걷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절이 약하면 통증이 생기고 걸음걸이도 자연스럽게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통증이 줄고 걷는 게 훨씬 편해집니다. 관절에 가장 좋은 음식 중 하나는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입니다.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 관절과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매일 아침 한 컵의 우유만 꾸준히 마셔도 관절 건강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등 푸른 생선도 관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연어나 고등어에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관절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을 먹으면 관절 통증이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관절을 튼튼하게 합니다. 녹색 채소에는 관절 염증을 낮추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녹색 채소를 먹으면 관절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반대로 짜거나 기름진 음식은 관절에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염증을 늘려서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절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겨 먹으면 걸음걸이가 다시 좋아질 겁니다. 70대 이후 관절 통증을 줄이려면 일상생활에서 작은 습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날 때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면 무릎과 허리 관절에 무리가 덜 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난간을 잡고 천천히 한 칸씩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계단을 오르면 무릎 관절에 심한 충격이 갑니다. 신발도 관절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너무 딱딱한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은 관절에 큰 부담이 됩니다. 걸을 때는 발이 편안한 운동화나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하루에 오랜 시간 걷게 될 때는 중간에 휴식을 꼭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30분에서 40분 걸으면 5분에서 10분 정도 쉬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합니다. 물건을 들 때도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허리를 펴고 들어야 합니다. 허리를 구부정하게 해서 물건을 들면 척추와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갑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관절의 통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걷는 자세를 편하게 하고 관절 통증을 예방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변화로 더 건강한 관절을 유지해 보세요. 관절 통증 때문에 걷는 것이 힘든 분들은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통증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누워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누워서 천천히 한쪽 다리를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하루에 10번 정도 하면 좋습니다. 이 운동은 무릎과 허벅지 관절을 튼튼하게 해서 걷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고 발목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발목을 돌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관절에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벽을 잡고 무릎을 살짝 굽혔다 펴는 운동도 관절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이 운동을 10번씩 반복하면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됩니다. 관절 주변 근육이 튼튼해지면 관절이 안정돼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는 습관도 관절 건강에 좋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3분에서 5분만 해도 효과가 좋습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운동을 안 하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들을 하루 10분에서 20분만 꾸준히 하면 걸을 때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 쉽고 간단한 운동으로 관절 통증을 없애보세요. 관절이 좋아지면 걷는 기쁨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뇌와 걸음걸이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걷는 건 단순히 다리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의 균형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약해지면 걸음이 불안정해집니다. 걸을 때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뇌의 명령으로 이루어집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과정이 느려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또한 뇌의 노화로 인해 움직임이 둔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70대 이후 뇌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면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이 좋아지면 걷는 자세도 바르게 되고 넘어질 위험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뇌를 건강하게 유지한 사람들은 70대가 넘어도 가벼운 걸음을 유지합니다.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꾸준한 걷기와 새로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장소에서 걷거나 새로운 동작을 해보면 뇌가 더 활성화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낯선 길을 걷거나 다양한 동작을 시도하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면 걸음걸이도 자연히 젊어집니다. 오늘부터 뇌 건강 관리로 걷는 즐거움을 다시 찾아보세요. 걷기 능력을 높이려면 몸만이 아니라 뇌도 함께 훈련해야 합니다. 70대가 되면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는 속도가 느려져 걷기가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뇌 훈련을 하면
이런 신호 전달이 빨라져 걸음걸이도 좋아집니다. 가장 쉬운 두뇌 훈련법은 걷기를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50에서 하나까지 거꾸로 숫자를 세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뇌가 활성화돼 균형 감각과 보행 속도가 좋아집니다. 또한 걸으면서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걸으면서 10 더하기 15, 30 더하기 45처럼 쉬운 계산을 해보세요. 이 훈련은 뇌를 깨우고 걷는 동안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두뇌 훈련을 하면서 걷다 보면 걸음걸이가 훨씬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뇌가 훈련되면 방향 전환이나 장애물을 피하는 것도 빨라지고 쉬워집니다. 일주일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두뇌 훈련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어서 부담도 없습니다. 매일 걷는 동안 간단한 숫자, 세기와 계산을 꼭 실천해 보세요. 뇌와 걷기를 동시에 훈련하면 더 젊고 활기차게 걸을 수 있을 겁니다. 기억력과 걷기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시죠? 사실 기억력이 좋아지면 걷기 능력도 함께 좋아집니다. 70대가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 뇌에서 걷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영향을 받습니다. 꾸준히 기억력을 유지하면 뇌의 건강이 유지되고 자연스럽게 걷기 능력도 좋아집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짧게라도 책이나 신문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10분 정도 독서를 하면 뇌의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메모하거나 일기를 쓰는 습관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력이 꾸준히 유지되고 걷는데 필요한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매일 5가지 정도의 물건 이름을 기억하는 훈련입니다. 하루에 집에 있는 물건 5가지를 정해서 반복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간단한 기억력 훈련만으로도 걷는 속도와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기억력을 위한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기억력 유지로 걷기 능력을 더욱 젊게 만들어 보세요. 70대 이후 걷기가 힘들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폭이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폭이 짧아지면 걸음이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보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평소 걷는 습관에 작은 변화를 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넓게 걷기보다는 조금씩만 보폭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을 때 평소보다 조금 더 멀리 발을 내딛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 정도만 해도 금방 적응이 됩니다. 보폭이 넓어지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렇게 근육이 강해지면 걷기가 점점 더 쉬워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선을 멀리 두면 자연히 보폭이 넓어지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닿도록 의식하며 걸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면 관절에도 부담이 덜 가고 균형 잡기도 쉬워집니다. 꾸준히 이런 걷기 습관을 가지면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보폭을 늘리는 습관만으로도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몸도 더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보폭을 늘리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걷기는 건강에 가장 좋은 운동이지만 너무 오래 걷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0대에게 가장 적당한 걷기 시간은 하루 20분에서 30분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 걷게 되면 관절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는 한 번에 길게 걷기보다는 하루에 2~3번 나눠 걷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정도 나눠서 걷는 것도 좋습니다. 걷는 시간이 길어질 때는
반드시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30분 정도 걸었다면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다시 걷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전후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과 근육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는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씩 긴 시간 걷는 것보다 매일 15분에서 20분 걷는 게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걷는 습관은 다리 근육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걸으면 혈압, 혈당도 낮아져 몸 전체가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걷는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걸어보세요. 짧은 걷기 습관으로 몸과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매일 걷기를 통해 더 건강하고 젊은 몸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시간을 걸어도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걷기를 할 때 팔을 크게 흔드는 습관만 추가해도 효과가 2배로 높아집니다. 팔을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같이 움직여 전신 운동 효과가 생깁니다. 팔을 크게 앞뒤로 흔들면 몸의 혈액순환이 더 좋아지고 걷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발바닥 전체를 이용해 땅을 밟으면 관절의 부담도 적어집니다. 뒤꿈치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디디는 습관을 가지면 좋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꾸준히 하면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걷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빨리 걷다가 느리게 걷는 것보다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일정한 속도로 걷는 게 몸의 부담도 적고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리를 앞뒤로 가볍게 움직이거나 허리를 돌려주는 동작을 5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걷기 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면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걷기 효과를 높이는 습관을 가지면 같은 시간 걷고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간단한 방법들을 실천해 걷기 효과를 2배로 높여보세요. 밖에서 걷기 힘든 날씨나 환경이라면 집에서도 충분히 걷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리 걷기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꾸준히 하면 다리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집니다. 걸을 때 발을 조금씩 높이 들면서 걸으면 근력 운동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맨발로 하면 발바닥에 부담이 생기니 실내화나 운동화를 신으면 좋습니다. 제자리 걷기가 지루하다면 TV를 보면서 하거나 음악을 틀고 하면 좋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걷기를 하면 기분도 좋아지고 운동 효과도 커집니다. 의자를 잡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도 좋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고 균형 잡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또한 실내에서도 벽을 잡고 까치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면 종아리 근육이 강화됩니다.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하루 10분에서 15분만 꾸준히 하면 걷기 능력이 크게 좋아집니다. 집에서 꾸준히 걷기 운동을 실천하면 밖에서도 훨씬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집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걷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몸뿐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걷기를 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으면 몸이 긴장되고 관절과 근육에도 무리가 생깁니다. 걷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거나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스트레스가 줄고 걸음걸이도 더 활기차집니다. 걷는 장소를 다양하게 바꿔보는 것도 스트레스를 낮추는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으면 뇌가 자극을 받아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걷기를 하면서 깊게 숨을 쉬는 것도 효과가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 스트레스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에 15분 정도 이런 습관을 가지면 몸과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걷기 중간에 잠시 멈춰 주변을 둘러보고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지면 걷기가 더 즐거워지고 스트레스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걷기를 통해 마음이 편안해지면 건강 상태도 자연히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걷기에 작은 즐거움을 더해보세요. 걷기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걷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꾸준히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걷기를 습관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걷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오랜 시간 걷기보다는 하루 10분 정도로 가볍게 시작하면 좋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처럼 본인이 걷기 편한 시간을 정해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는 습관을 유지하려면 주변 사람과 함께 걷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걸으면 대화도 나누고 더 재미있게 걸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으면 자연스럽게 걷는 시간이 길어지고 운동 효과도 높아집니다. 걷기를 습관화할 때 걷기 일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몇 분 걸었는지 기록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습관도 유지하기 쉽습니다. 또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운동복이나 편안한 신발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걷기 준비물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걷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걷기를 하면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제자리 걷기를 하면 지루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좋아지는 걸 직접 느껴 더 오래 지속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꾸준히 걷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이유와 그 해결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지는 건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근육, 관절, 뇌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스트레칭과 걷기 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하고 있는 좋은 걷기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걷기부터 실천하면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70대 이후에도 정말 즐겁고 풍요롭게 사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도대체 어떤 비밀이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당연히 행복하겠지. 건강하기만 하면 다 된다고 말이에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돈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실제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들을 조금만 알고 따라해도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70대 이후를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공통점 6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친구가 많습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건 단지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노년기에는 친구가 곧 재산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대화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친구가 없으면 결국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의 질이 확연히 높아집니다. 친구와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치매 예방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친구와의 관계는 스트레스 해소에도 최고입니다. 친구들과 가벼운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함께하면 더욱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죠. 그렇다고 친구가 아주 많아야만 좋은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나와 잘 맞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래 지속 가능한 친구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평소에 작은 관심 표현이나 배려를 하면서 친구와 관계를 깊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 모임이나 지역사회 모임에 참여하면 좋은 친구를 만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돈이 아니라 친구가 진정한 재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거리 조절도 아주 잘하는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과 가깝게 지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자주 부딪히다 보면 오히려 서로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하면 그들의 삶도 존중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간섭을 줄이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가족과 완전히 떨어져 지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 함께 식사를 하거나 중요한 날을 챙기며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는 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관계에서 가장 좋은 건 적당한 관심과 배려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생활면에서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의 독립성을 키워주는 게 노후의 마음 부담도 훨씬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만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면 갈등이 생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가족과의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가족과의 좋은 관계는 서로의 삶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너무 가까워도 멀어도 안 되는 가족 간의 적당한 거리를 지금부터라도 유지해 보세요. 분명 노년이 더욱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노년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것과 외로운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혼자 살면서도 전혀 외롭지 않고 행복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바로 사회적 연결입니다. 사회적 연결이란 혼자 있어도 주변 이웃이나 지역 사회와 관계를 맺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 주민이나 아파트 이웃들과 가볍게라도 인사를 나누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작은 인사와 간단한 대화만으로도 사람은 외로움을 훨씬 덜 느끼게 됩니다. 또 혼자 살면서도 여러 취미 모임이나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거의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은 결국 타인과 연결되어 있을 때 행복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더라도 일상에서 가볍게 서로를 챙겨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보세요. 밝은 미소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간단한 연결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노후에 경제적으로 편안한 사람들은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연금이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을 준비해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임대 수익이나 배당금과 같은 추가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가 수입은 생활에 안정감을 더해주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도 여유 있게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내려고 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한 작은 추가 수입 덕분에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합니다. 퇴직 전에 미리 작은 투자나 저축을 시작해 두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확률이 높습니다. 월급 외에 작은 수입원이라도 마련해 두면 훨씬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나 배당금, 소규모 부업처럼 지속 가능한 수입을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부업이라도 정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한 방법을 젊었을 때부터 미리 준비해 둡니다. 그래서 노후에 돈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합니다. 단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작은 수입원이라도 만들어 두는 것이 결정적 차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노후 생활의 중요한 비법입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방법도 남다릅니다. 이들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지출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지출과 불필요한 지출을 명확히 구분해서 쓰기 때문에 불필요한 낭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큰 돈을 쓰지 않습니다. 항상 지출 전에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고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또한 미리 예산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는 규칙도 철저히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하는 균형 잡힌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관리나 여가생활, 취미활동 같은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즉흥적으로 비싼 물건을 구매하거나 충동적으로 쇼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할인 행사나 혜택을 잘 활용해서 실속 있게 소비합니다. 작은 절약 습관이 쌓여 장기적으로 큰 경제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들은 물건보다는 경험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여행이나 문화생활 등 의미 있는 경험에 지출하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집니다. 현명한 지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경제적 자유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삶을 위해 지출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꼭 들여보세요. 지출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여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출 습관을 하나씩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70대 이후에도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돈을 불립니다. 이들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투자에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위험 투자는 피하지만 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에는 꾸준히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한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펀드를 통해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예금이나 적금 상품도 적극 활용합니다. 저축도 중요하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이기려면 현명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동산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특히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투자처를 꾸준히 찾아서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70대 이상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안전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활용합니다.
경제적 여유는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또 이들은 투자와 관련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투자 정보를 공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투자를 통해 여유 자금을 지속해서 늘려가는 것이 진정한 풍요로움의 핵심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투자에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는 습관이 다릅니다. 이들의 가장 공통적인 습관 중 하나는 매일 최소 30분 걷기입니다. 걷기는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지만 효과는 매우 큽니다. 매일 걷기 운동을 하면 심장과 폐 기능이 좋아져 몸 전체가 활력을 찾습니다. 특히 아침이나 저녁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걷는 게 더욱 좋습니다. 하루 30분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압과 혈당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걸으면 우울증 예방과 같은 정신적인 안정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하루 30분씩 산책이나 걷기를 꾸준히 실천합니다. 심지어 매일 걷기만으로도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꼭 빠르게 걷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보면서 여유롭게 걷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걷는 동안 자연스럽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마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걷기. 이보다 쉬운 운동이 있을까요? 시작은 가볍게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만 꾸준히 걸어도 몸과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매일 걷기라는 작은 습관이 결국 큰 건강을 만들어준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70대 이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식습관도 남다릅니다. 맛있는 음식만 찾기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특히 이들은 채소와 과일 섭취를 절대 빼놓지 않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는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고 만성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매 끼니마다 채소를 꼭 챙겨 먹는 습관만으로도 건강 수명이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음식의 양을 적당히 조절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과식하지 않고 늘 조금씩 적당히 먹기 때문에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영양 밸런스가 잘 맞는 식사를 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또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규칙적인 식사는 몸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건강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더라도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견과류나 과일처럼 건강한 간식을 자주 먹으면 영양 섭취에도 좋고 뇌 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생활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고 싱겁고 담백한 식사를 하면서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건강한 음식 섭취가 결국 행복한 삶의 시작이라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나이가 들어도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과 수면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젊게 유지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피부와 뇌 건강, 그리고 면역력까지 좋아지게 만듭니다. 또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햇빛을 쬐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침 햇빛은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게 해주어 뼈 건강과 우울증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전의 햇빛은 생체 리듬을 활성화해 낮 동안의 활력을 높여줍니다.
이들은 또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습관처럼 실천합니다. 스트레칭은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몸이 한층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가벼운 취미나 독서를 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일상의 생기가 생기고 삶의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특히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웃음을 생활화하는 것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웃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웃음만으로도 실제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이 결국 노년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간단한 습관 하나씩 실천해서 더 활력 넘치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가 하나쯤은 꼭 있습니다. 취미는 무료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특히 70대 이후에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데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글쓰기 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즐기는 동안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인지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좋아하는 취미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건강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취미를 즐기며 성취감을 느끼게 되면 자신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인생 후반부에 새로운 도전을 하며 느끼는 즐거움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취미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기회도 늘어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센터에 참여하면 같은 취미를 가진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가 늘어나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삶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삶에서 재미를 찾습니다. 작은 취미 하나가 인생 전체의 활력과 행복을 책임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통해서 스스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이나 나들이 같은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일상에 변화를 줍니다. 가까운 공원이나 바다, 산책로를 걷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됩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면 뇌가 자극을 받아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더 가벼워집니다. 집 안에만 있기보다는 밖으로 자주 나가서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가 생활을 꾸준히 즐기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좋은 공원이나 산책로에서의 여가는 건강과 기분 모두에 좋습니다.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바닷가에 나가 잠시라도 걷고 오면 훨씬 삶이 활기차집니다. 여가 생활을 할 때는 부담을 덜고 편안하게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건강해지니 일석이조가 따로 없습니다. 여가 생활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도 합니다. 간단한 산책이나 짧은 여행도 좋으니 지금부터 조금씩 여가 생활을 늘려보세요. 작은 변화가 노후 삶의 행복도를 크게 높인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부담 없이 여가 생활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루 1시간만 나를 위해 쓰면 행복 지수가 놀랍게 높아집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 일정 시간 자신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에는 온전히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만 집중합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독서를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하루 종일 일에만 몰두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느라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합니다. 이 시간에는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삶의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또 명상이나 가벼운 요가 같은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도 하루의 피로를 날릴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습관이 정착되면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됩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여유로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1시간만이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젊어 보이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꾸준히 배우는 습관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가 활성화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는 순간 뇌도 함께 늙기 시작합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사는 사람들은 평생 학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합니다. 이런 분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최신 기술도 망설임 없이 배웁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는 게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막상 배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이들은 배움이 주는 즐거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지역 문화센터나 노인 대학처럼 배움을 위한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삶에 활력이 돌고 하루하루가 더 즐거워집니다. 또한 배움은 기억력을 높이고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으니 사회적 관계도 좋아지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평소 궁금했던 분야나 배우고 싶었던 것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배움이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저하가 걱정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을 유지하면서 활기차게 사는 사람들이 하는 특별한 비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꾸준한 독서 습관입니다. 책을 읽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기억력과 집중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독서를 하면 자연스럽게 뇌가 자극을 받아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동시에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특히 소설이나 에세이, 역사책 등 관심 있는 분야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책보다는 가볍고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택하면 스트레스 없이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독서는 정서적으로도 안정을 주어서 스트레스 감소와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독서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생기고 삶의 질도 향상됩니다. 또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대화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작은 동네 도서관에 방문하면 책을 쉽게 빌려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서를 습관화하면 지루할 틈이 없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루 30분 독서 습관을 시작하면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활력 있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기억력 유지와 활력을 위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절대 늦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자신을 가두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고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처음 그림이나 음악을 시작해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작은 취미 생활부터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까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떨쳐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삶의 목표가 생기고 삶이 더욱 활력 넘치게 바뀝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작은 시작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70대 이후에도 도전과 열정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늦었다는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노후가 지금보다 훨씬 밝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70대 이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빠르게 털어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오래 품고 있으면 건강도 마음도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풍요롭게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는 즉시 잊어버리는 연습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려놓는 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빨리 다른 즐거운 일로 관심을 돌립니다. 또 간단한 명상이나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습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0분만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도 스트레스가 크게 줄어듭니다. 스트레스를 빨리 푸는 사람들은 대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별거 아닌 일도 웃으며 넘길 줄 아는 마음이 노후를 더 여유롭게 만듭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더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산책이나 음악 듣기처럼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해보세요. 스트레스는 오래 고민할수록 더욱 커지지만 빠르게 털어버릴수록 작아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스트레스는 가볍게 털어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매일의 삶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데 능숙합니다. 이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긍정적인 생각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낼 수 있다고 스스로 다짐하는 것이 대표적인 습관입니다. 이런 작은 생각 하나가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자신이 감사할 일을 한 가지 이상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을 찾아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은 신체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울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하면 몸도 쉽게 지치고 병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은 표정으로 생활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웃음을 자주 지으면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져 인간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이렇게 밝고 긍정적인 습관 하나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인생 후반이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 감사할 일 한 가지씩을 떠올리며 낙관적인 삶을 실천해 보세요. 노후를 풍요롭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행복에도 쉽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자주 느끼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 전체가 행복해집니다. 이들은 특별히 큰 일이 없어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이 있으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일을 찾아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집니다. 심지어 몸이 아플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병을 이겨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 때일수록 감사할 일을 찾으면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감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수록 감사 습관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하루에 한 번씩 꼭 감사할 일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한 6가지 특징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드는 일부터 현명한 경제 관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모두 여러분이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법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의 작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친구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보거나 매일 30분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한 가지씩 작은 습관을 쌓다 보면 어느새 노후는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공통점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공감되었던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여러분이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의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욱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노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나 가족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멋진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